쌍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서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날짜가 있어요. 굳이 그거를 한 달여 땡겨서 상정하자라고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건 일종의 삿바 싸움 하는 거죠.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가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등등의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거고, 또 뭐 국회의장들도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수는 네, 여야 인사 한 분씩 모시고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예. 캐스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요새 박원석 의원하고 저하고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맞짱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싱크로가 괜찮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 김용남 의원이 탈윤석열, 탈윤핵관, 탈용산 원래 헷갈이 아니셨죠? 이걸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여러 가지 지금 과오가 나오는데 언제 제가 윤핵관인 적이 있어요? 아니, 저희 의원님께서는 요새 그 방송에서 워낙 이렇게 막 공격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제가 보는데 아우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셨냐 그런데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맷집은 좋아요. 매불쇼 이런 나가는데 거의 막 집중 포화를 막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하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 뚝방의 전설이라고 네. 17대 1로도 싸워봤는데 뭐 네. 그 서너 명이야 뭐.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새 그 KBS에도 잘 출연하시고 그랬는데 요새 출연이 잘안 아니 돼서- 저희가 다 저 드라이브 패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고정 패널. 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없어졌어 프로그램이. 뭐 예고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통보받는 입장이었는데 패널은 그렇다 치고 네.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은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요. 아. 게다가 KBS 직원인 뭐 PD들은 괜찮아. 네. 근데 그 더라이브의 제작진의 상당수가 프리랜서입니다. 그렇죠. 뭐 작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시고. 4주간의 대체 편성 이후에 그 폐지하기로 한 것도 프리랜서 계약서상 4주 전에 예고를 해야 돼서 아, 그래서 계약 종료를 4주 전에 해야 네, 돼서 4주를 미룬 된다? 거예요. 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실직이 되는 거죠. 예고 없이. 근데 요즘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 시장도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뭐 작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아, 그 저희 연락처를 끝나고 몇 개 줘야 돼. 알겠습니다. 아 여기 뭐 빈자리 많아요? 아, 저희는 뭐 언제든지 퀄리티를 높일 수만 있다면 확장의 예, 야심이 있는 거지. 예, 물론 뭐 이제 예산은 저희 이제 메인 연출이 하시지만 저는 우기면 되니까요. 근데 방금 그 발언은 지금 스태프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발언 같은데. 아, 아니죠. 이제 힘을 실어준다. 예, 힘을 실어. 인원을 보강하는. 그렇죠. 예, 저희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예, 더 도와드리고 보강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게. 잠깐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빨리 아닙니까? 수습하세요.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야의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이 본회의가 어쨌든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슈가 될 뻔했던 쌍특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 자체는 뭐 이제 쌍특검 때문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분위기 좀 혹시 들으신 것 좀 있으신가? 일단 뭐 안건 합의가 안 됐고 네. 그리고 김진표 의장과 여야 합의로 오늘은 본회의를 안 열기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도 올릴 안건에 대한 합의가 안 됐으니까 네. 무산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쌍특검 법안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패스트트랙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보통 그 12월 하순쯤 그 기간이 종료가 되죠. 네. 패스트트랙 태우면 필요한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여 정도 땡겨서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당이 동의 안 하면 안건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보기에 그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서 그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22일까지인가요? 굳이 그거를 한 달여 땡겨서 그 상정하자라고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건 일종의 이제 삿바 싸움 하는 거죠. 예산안 처리도 앞두고 있고 네. 또 지금 법률안 거부권을 지난번에 통과됐던 노조법 2조 3조 이른바 네.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가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등등의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거고 이미 뭐 그러니까 상정이 예정돼 있는 그 패스트트랙 쌍특검 법안을 굳이 네. 미리 땡겨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 그 뭐 국회의장도 별로 동의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변수는 그 이제 탄핵안인데 네. 지난번에 냈다가 철회했던. 네. 그거는 지금 30일 1일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이 돼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표결 요건을 딱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상정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여야 간에 이제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원래 국회법상 그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도 12월 24일인가 그렇죠. 통과됐어요. 뭐 이제 넘기는 게 일상이라.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가장 늦게 이게 처리가 됐는데 올해도 12월 2일 전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네. 그럼 약간 그 두 분께서 어쨌든 이제 국회의 약간 움직임은 더 잘하시다 보니까 이게 30일이라고 1일에 사실은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탄핵안부터 시작해서 뭐 쌍특검 들어오고 막 예산안 막 들어오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생각도 좀 드는데 다음 주 그 30일하고 1일에 약간 국회 분위기 한번 좀 약간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대립이 치열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예산안은 뭐 아마 거의 통과가 안 될 거로 저도 예상을 하고 예산안은 늦추는 거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일 치열할 게 탄핵안하고 소위 뭐 그건데 쌍특검은 아마 그 이달 30일이나 12월 1일에는 안건이 안 되겠죠. 패스트트랙이 아직 기간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네. 12월로 넘어갈 거고 결국엔 탄핵안이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네. 이게 가장 치열할 텐데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철회를 받아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내면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탄핵 소추는 될 거로 될 것 보여요. 같아요. 근데 네. 여당이 그걸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지할 방법이 없죠. 옛날 같으면 몸으로 막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국회법, 뭐 식물국회법이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동물국회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몸싸움은 적어도 없어졌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글쎄 이번에도 몸싸움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난 20대 국회 때 그 국회에서 그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젠가 나경원 전 의원이나 그 국민의힘 20대 당시 의원들이 재판받고 왔거든요. 그거로 기소돼 갖고 네네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21대에 갓 들어온 국회의원도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릅쓰고 어떤 몸으로 막는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샤우팅 정도 하고 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 탄핵안 요게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뭐 국회의장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국회의장이 재량이 없어요. 네. 그냥 안을 제출하면 본회의 보고한 뒤에 그냥 표결이에요.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아 그래요? 네. 탄핵안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탄핵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토론도 없고 의사진행 발언 정도 할 수 있겠죠. 의사진행 발언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규탄 발언을 국민의힘은 하고 그냥 바로 표결 네. 할 거고요. 근데 통과도 뭐 되겠죠. 민주당의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야 뭐 지금 장담할 수가 없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위반 그것도 이제 중대성이 있는 네. 이거여야 되는데 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특히 네. 공영방송에 뭐 이사회 이런 거에 개입하고 한 네. 것들은. 근데 이제 검사들 탄핵안은 지금 손준성 검사는 이걸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탄핵을 한다. 이거 좀 어딘가 어색하고 이정섭 그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있었고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저것도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감찰
받아서 네.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럴 대상이지 중대 헌법법률 위반으로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탄핵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게다가 지금 이정섭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위 행위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거는 맞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그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탄의 일환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검사장이거나 네, 네. 검찰총장이거나 이런 경우에 어쨌든 검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같은 견제 권한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 네.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게 삼권 분립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거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뭐 검사장급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탄핵소추권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네. 민주당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 헌법상의 권한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네. 이제 그런 정치행위라고 봅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탄핵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지금 올해 벌써 몇 명째죠? 한 대여섯 명도 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상민 작년 장관. 올해 뭐 이 정부 들어서 탄핵된 거는 이상민 장관이 대중적으로는 제일 많이 기억됩니다만 네. 판사를 했던 분에 대한 탄핵 소추도 민주당이 했어요. 그거는 헌재에서 아예 각하당했어요. 이건 그건 지난 정권 시절이죠.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정권 교체 되기 전인가요? 전인 걸로 결론은 이 정부 들어서 난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도 여러 번 하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게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절차를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징계나 수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탄핵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대단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취임한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바로 탄핵으로 몰고 가면서 일단 그게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몇 달이고 정지시켜 놓겠다는 목적이 더 커 보이는데 네. 저는 이거 만약에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로 올라가더라도 네. 헌법재판관 9명이 이거를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네.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네. 어려워 보여요. 뭐 절차상에 지금 하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만약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사법적인 절차에서 그야말로 법원의 뭐 어떤 1심부터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맞지. 이거 국가사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만 다루라고 만들어 놓은 헌재로 바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법의 소극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권의 행사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적극적인 그 국가기관의 작용과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총선 때까지 이슈화는 계속 시킬 수 있겠죠. 민주당의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탄핵 제도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정치 쪽 잘 몰라서 진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통과될 것 같잖아요. 그림 자체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때 이제 KBS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도 뭐 막 얘기가 나올 거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박민 사장은 이렇게 급하게 KBS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아니, 정무 그게- 감각은 정말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없는 거죠. 이게 오히려 법률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뭐 그럴 수 있죠. 일반 대중들이 보기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바뀐 KBS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잖아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변화된 모습이
매우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그게 KBS 사장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그렇게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죠. 네, 대중들은.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진짜 정무감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점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사장에 대한 해임, 이사회 구성을 바꾼 것, 네. 그 전제 위에서 새 사장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행위까지 다 연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거고 아, 아무래도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죠. 저런 그렇겠죠. 식의 박민 사장의 약간 무대뽀식에 이제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막무가내 네, 무대뽀는 표준어가 아니니까. 예. 무조건 표준어가 아닌가요? 네. 아니죠. 아, 거의 제가 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쨌든 지금 이제 이른바 편성 개입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은 있지만은 권한이야 뭐 좀 권한이 이제 발휘하는 과도한 거죠. 저런 인사권 네. 행사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네. 이 탄핵 소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정무감각도 정무감각이지만은 네. 박민 사장은 저거를 미션으로 받고 온 사장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일단 있다. 언제까지 KBS 사장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면은 그냥 그 밑도 끝도 없이 칼을 휘둘러라. 그 미션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사장이 아무리 이제 자기 재량이 있고 인사권 그리고 편성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 그래도 네. 취임식을 하자마자 이를테면 이제 보직 발령자들의 인사 발령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네.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 저게 저 분의 미션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어요. 뭔가 급한 이유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 이슈들을 하나씩 좀 여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엔 저희 탄핵안 얘기를 한 김에 나머지 두 검사의 탄핵 얘기도 조금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한동훈 장관 처음에 탄핵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이제 전략적으로 약간 민주당에서 하지 않기로 약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쨌든 뭔가 검사에 대한 탄핵은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정섭 그 차장검사의 비위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선회한 거 아니냐, 정무적인 결정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정섭 차장검사 지금은 뭐 보직은 바뀌었습니다만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징계나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압수수색까지 하지만 하고. 이거를 바로 탄핵으로 끌고 가는 거는 누가 봐도 적절치 않아요. 뜬금없는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할 것 같으면 경찰, 검찰의 수사작용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절차도 다 건너뛰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탄핵으로 다 몰고 갈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선호하긴 하더라도 너무 이른 시기에 왜냐하면 사실관계 물론 거기 제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이혼 소송 중에 악감정 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있고 아닐 조금 수도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데 네. 탄핵으로 바로 끌고 간 건 좀 무리수라고 보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감정은 민주당에서 당장이라도 탄핵 소추를 하고 싶은 감정은 있겠으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그거는 손해다. 그러니까 네.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번 그 검사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네. 민주당의 논리가 일견 타당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에 수사를 안 한다.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검사는 뭔가를 잘못해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네. 그럼 결국에는 국회가 이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이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논리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려고 만든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아니에요? 근데 왜 공수처에서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여러 사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그 공수처가 주력해서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이제 증명해야 될 영역이 이런 부패, 비리, 경찰,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 대한 수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정작 공수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물론 이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충분치 않고 수사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서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기관에 네. 소속된 검사나 이 경찰들의 비리나 부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공수처를 만든 취지나 또 공수처한테 기대하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애초에 저 공수처법을 만들고 공수처를 설립할 때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번 사실은 이정석 검사의 건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공수처 사안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를 그럼 공수처에 고발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도 기대를 안 하나?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저걸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이거는 저는 뭐 여야를 넘어서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만들어 놓고 뭔가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뭐 보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도 못 믿나 보죠. 공수처. 아니,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 공수처에 또 아는 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욕은 못 하겠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 공수처로 넘어가서 공수처에서 그 특수본을 만들어가지고 특수본에 다시 아마 배당을 했을 겁니다. 이정석 검사 수사 같은 경우.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못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럴 건 뭐로 만들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 상황은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총선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